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꽤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시장을 떠받치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흔들렸고 글로벌 위험 자산이 동반 조정을 받으면서 나스닥도 힘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엔화가 강하게 튀고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시장이 유동성 해소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긴장감이 퍼졌고 여기에 암호화폐 시장도 중국 규제로 급락하면서 투심이 급격히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크로 변동성 속에서도 시장이 거의 놓치고 있는 핵심 변화가 하나 등장했는데요. 바로 테슬라가 그동안 말만 많았던 이슈를 실행 단계로 넘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화면에다 담지 못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보 또 매크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핵심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시장 조정은 지술주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유동성 공포에서 비롯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 중국발 규제, 암호화폐 폭락, 이런 이벤트들은 시장을 흔들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성까지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구조적 성장 뉴스가 더 강하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의 테슬라였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 월가는 단기 실적보다 3년 뒤, 5년 뒤의 사업 구조에 집중합니다. 차를 몇 대 팔았는지보다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시장을 만들고 지금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테슬라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한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로보택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테스트 차량을 다음 달 2배로 늘리겠다 전했는데요. 즉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쌓는 차량 자체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캘리포니아 규제기관이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첫 번째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막혀있던 건 기술이 아니라 규제였는데 그 규제가 드디어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또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도 테슬라 로보택시 시험 주행이 포착되기 시작했고 GMV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자율주행 주행거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즉 홍보용 개념 명상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실행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월가가 강조하는 테슬라 가치의 핵심은 단순 차량 판매가 아니라 바로 이 로보택시입니다. 한 대의 자동차가 24시간 돌아가며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구조, 그리고 테슬라가 우버와 경쟁하는 이동 플랫폼이 되는 그림, 이 미래의 시장 규모는 지금의 자동차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기술, 테스트, 주제, 확대, 이 순서를 따라 실제 로드맵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오늘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로보택시가 미래라면 FSD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한국에 FSD가 출시됐죠. 이건 단순히 한국에서도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도로 조건이 복잡하고 차선, 표지판 규정이 다양해서 FSD 학습 데이터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출시로 북미 외 지역에 도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또 일본에서도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L2 플러스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준이 완화되는 분위기까지 감지됩니다. 즉 로보택시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FSD는 그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현재의 진입로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로보택시 차량 확대, FSD 데이터 확장, 글로벌 규제 해제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가는 초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엔캐리 충격, 중국 리스크, 코인 폭락 등 시장 전반이 혼란스러운 하루였지만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재정의할 핵심 축입니다. 오늘 나온 변화들은 그 핵심 축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세한 데이터와 기사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정리해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 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두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